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실 항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로 다가가고 저 또한 좋은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파민이라는 글자를 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이 도파민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자극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도파민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CJ 그룹 공채로 입사를 해서 뿌티첼 디저트 브랜드로 마케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3년째라는 여정을 CJ와 함께 하고 있고요. 햇반, 고메, 백설, 비비고 여러 가지 브랜드의 브랜드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업무, 상품 기획을 담당하면서 현재는 다시다와 1분닝이 속해 있는 조미료 카테고리의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CJ에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일제당에 입사하면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에서 마케터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아마 다들 마케팅, 마케터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비재 산업에서는 사실 마케팅이나 마케터라는 직무명보다는 브랜드 매니저나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MCG의 꽃이라고 불리는 BM과 PM은 때로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전략가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가이기도 합니다. 브랜드와 제품의 대표가 돼서 처음부터 끝단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유관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비자를 읽고 상품을 기획해서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까지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하고 판매가 되고 또 판매가 된 이후에 사후에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다양한 유관부서와 BMPM은 의견을 조율하고 순간순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의 마케팅 직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고요, 브랜드 가이드를 만들고 또 그 가이드 안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브랜드 전략, 브랜드 매니징 역할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 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자를 잊고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매출을 만들어 오는 프로덕트 매니징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잘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광고나 홍보와 같은 툴로 소비자들에게 구매 접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을 하는 IMC,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제당의 마케터로 입사를 하면 PM으로 마케팅 직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뜻에 따라서 PM과 BM의 전문성을 더 키우는 루트로 성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 내가 글로벌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해외를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그 해외와 한국을 다 총괄하는 HQ의 업무를 하고 싶다면 니즈에 따라서 리즘 마케팅이나 HQ 마케팅으로도 성장하실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10여 년이 넘는 동안 일을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 크게 브랜드 전략, 캠페인 전략, 상품 기획, 사업 운영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이 됐었습니다. 브랜드 전략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고요, 오래된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캐릭터를 만들고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도 열어봤고요. 또 매일같이 하는 일은 새로운 상품을 무엇을 낼까, 어떤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BMPM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업장을 찾고요, 생산처를 찾아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손익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성을 만드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는 건 저는 어떤 밥벌이, 생계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갖는 어떤 소명의식, 목표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달성해가는 이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직보다 본질적인 업력이 쌓이는 이 제일제당에서 성장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도파민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제가 실제로 이 회사에 와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했던 실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 육수 커플에 대한 것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꽤나 많은 바이럴이 됐던 영상인데요. 변요한과 차주영 배우가 나와서 열연을 했던 5분짜리 드라마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상은 아니고요, 이 영상의 뒤에 숨겨져 있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인 육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작은 구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일제당에는
수십 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다인데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고수익 제품으로 제일제당이 성장하기 위한 큰 발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최근 한 20년간 이 사업의 변화를 보면 사실 조미료의 사용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출고하는 물량이 이렇게 계속 점차 감소를 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조미료 카테고리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실제 소비자의 행동을 봤을 때 다양한 식단으로 변화를 하면서 과거에 MSG와 다시다에 한정돼 있던 조미료가 아니라 다양한 맛을 내는 조미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하면서 천연조미료라는 곳으로도 좀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겠다 보니까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로 우리도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인 육수 시장에 늦었지만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 시장에는 많은 경쟁사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시장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핵심 요인과 소비자들이 말하는 그런 언맷 니즈를 분석해 봤을 때 기존 제품들에서 느껴지는 것은 맛의 강도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육수여서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육수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제 많은 밸류체인과 연구 끝에 가운데 이 작은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이 구멍을 뚫고 나니까 안정적인 링 구조가 되었고요. 또 여기 눈에 보이시는 만큼 다양한 원물을 갈아서 직접 넣어서 그 맛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1분이라는 컨셉을 잡게 되었고요. 1분이라는 이 빠른 용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품의 키 컨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리원적인 컨셉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니 출시 1년 만에 시장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장을 1등을 달성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50년간 우리 회사의 발판이 되어온 과거의 영광이었던 어떤 사업이 새롭게 새로운 정답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인데요. 제가 사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했던 경험입니다. 바로 햇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2022년에 햇반 브랜드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햇반을 하면서 사실 너무 큰 브랜드이고 매출도 잘 나오고 성과가 좋은 브랜드이다 보니,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보니 이 브랜드는 사실 별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 편히 이 브랜드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햇반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햇반은 즉석밥이라는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햇반이라고 부르고 구매 접점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혹은 그때 일어나는 어떤 프로모션에 따라서 그냥 아무 즉석밥이나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햇반에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분석해봤을 때 소비자들 관점에서 10% 이상이 되는 고객이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고 여러 브랜드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매하는 패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매출이 흔들리는 것들을 봤을 때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직은 이 브랜드가 소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구나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대명사 브랜드라고 우리가 카테고리를 대표하고 있고 누구나 다 햇반이라고 부르고 있고 햇반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브랜드에서 소비자가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구조를 봤을 때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그 가치를 탄탄히 쌓아갔을 때 그 끝점에서는 소비자가 이 브랜드와 공감을 하고 그 브랜드에 이 브랜드는 내 브랜드다라고 공감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햇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아마 이 세 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원형이 있는 그 햇반 로고가 생각나실 거고요. 물론 햇반은 당연히 흰 쌀밥을 대표로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따뜻한 흰 쌀밥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햇살, 창살에서 비친 따뜻한 햇살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햇반이 가진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흰 쌀밥에서 오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었나. 다시 말해서 햇반은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품질을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즉석밥 브랜드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소비자가 햇반을 어떤 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지? 라고 했을 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그 브랜드가 가진 어떤 이미지를 나에게 투영을 하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내가 추구하는 형상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햇반에는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좀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햇반은 즉석밥에 연결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모두가 즉석밥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햇반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전략적인 방향은 모든 집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햇반 이꼴 밥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밥이 아니지만 밥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뜬금없지만 아이스크림을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기획이 된 게 언제나 가장 맛있는 밥, 햇반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햇반이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리조젤라또라고 쌀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과 아이스크림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햇반의 컨셉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무모한 생각을 했고요. 디자이너들과는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유명한 H사 아이스크림처럼 컴팩트한 곳에 담겨야 하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들고 드실 수 있게 바 형태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소비자에게 위트 있게 다가갈까를 고민했을 때 이 햇반 모양을 그대로 차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햇반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전자레인지 표시를 냉장고 표시로 바꾼다든지 원래 있는 밥의 시즈를 아이스크림을 밥그릇에 담은 시즐로 변경한다든지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재미 요소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획이 돼서 출시된 제품이 다음 보시는 햇반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200만 개만 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이 기획을 하고 나니까 회사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야? 너는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제가 왜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브랜드 차원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제품을 기획하면서 떠올렸던 아이디어는 햇반이 매일같이 생산을 하고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햇반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이건 마치 요즘 세대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그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세대들의 삶의 방식을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감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햇반과 이 햇반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간의 연결고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공감하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개가 완판이 되었고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5,000개가 넘는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장치는 있었습니다.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녹았어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뿌리기 시작을 했더니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제품에 대한 희소성이나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컨셉의 재미를 가지고 누르기 시작을 했고요. 김에 싸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분도 있을 만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다른 꿈을 꾸어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같이 담아 전달을 하니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3,000여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와 채널에서 자발적으로 저희 제품과 컨텐츠에 대한 리뷰를 쌓고 인터넷에서 바이럴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가 브랜드와 메시지, 제품에 일관되게 전달이 될 때 이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저기에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드렸을 때 그 피드백을 듣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뿌듯함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일을 하는 네 번째 도파민입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획하고 일하는 것들이 다양한 소비자의 생활을 바꾸고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이 일을 한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매우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과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내가 뭐라도 된 듯한 착각,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매우 큰 도파민이고요. 무엇보다 올리원적인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는 느리겠지만 실제로 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매 순간 매초 다르게 새로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 만큼 정말 재미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일들을 하는 것 같고요. 새로운 일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답을 찾아가는 일이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올리원 메이크스 올리원이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어떤 게 이제 올리원적인 가치를 만드느냐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질적인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저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가야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 끝에는 늘 사람, 소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